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이 1년 만에 전면 수정됐습니다. 백화점을 새로 짓는 대신에 기존 백화점과 버스터미널 부지를 연결해 확장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교통정책 등 그동안 논의됐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안이 처음 공식화된 건 지난해 8월. 신세계 백화점 측은 옆에 있던 이마트 부지와 옛 모델하우스 부지를 합쳐 기존보다 영업 면적이 4배 늘어난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백화점 확장 이전안이 전면 수정됐습니다. 기존 신세계 백화점 자리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내 유스케어 문화관을 연결해 백화점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단순 확장만 하는 셈입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는 용도 변경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그대로 두고 5층의 유스케어 문화관을 지금보다 더 높게 증축해 종합버스터미널 일대를 광주의 대표 랜드마크 복합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백화점은 광주시 특성에 맞게끔 예술과 문화가 특화된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의 백화점으로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와 신세계 금호고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와 금호가 힘을 모아주시고 의기투합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업 계획이 바뀌면서 그동안 수차례 논의됐던 광천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등 백화점 일대 교통 해소 대책과 공공기여안도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사실상 1년 넘게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 셈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할 경우 빨라야 오는 2026년 착공이 예상됩니다. 한편 사업 부지 변경에 따라 이마트 광주점은 정상 운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그렇다면 신세계 측은 갑자기 왜 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을 바꾼 걸까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주현정 기자입니다. 이번 광주 신세계의 전격적인 사업지 변경은 지지부진한 사업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이마트 부지의 백화점을 확장 이전하려면 주변 도로 시설물에 대한 기부 체납을 신세계 측에 조건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신세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마트 부지의 백화점 확장 이전이 쉽지 않게 되자 신세계 측은 터미널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터미널 소유주인 금호도 동의하면서 백화점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용객 감소로 뉴스케어 문화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금호로서도 괜찮은 방안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읽힙니다. 민선 8기가 들어와서도 이 논의가 한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논의가 약간 힘들어졌던 것은 상호 간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고 최근에 다시 그 상호 간의 좋은 절충점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양사 간에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은 서울시와 신세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기준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의 시선은 사업 방식에 쏠립니다. 터미널에서 뉴스케어 문화관,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1층 전체가 공용시설로 묶여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될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뉴스케어 문화관 1층은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시민 모두에 열린 공용 공간인데요.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이곳 문화관 부지를 포함해 신세계백화점을 확장할 경우 이 도시계획시설의 용도가 유지되느냐, 해지되느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신세계, 금호 3자 모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표류하던 광주 신세계의 새 백화점 사업이 이번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건설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두암동에 있던 운전면허 시험장이 나주로 확장 이전한 지 26년 만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청자켓을 입은 남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화물 차량에 탑승합니다. 횡단보도 표지판 앞에서 멈춰서고 울퉁불퉁한 장애물이 있는 도로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97년에 나주로 확장 이전하기 전까지 광주 시민들이 두암동에서 시험을 보던 운전면허 시험장 모습입니다. 셋! 선등! (26년) 동안 광주에는 없었던, 그래서 광주 시민들의 소원 사업이었던 운전면허 시험장이 다시 지어집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만 면허 시험장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저희 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데 나주까지 봤어요. 여기 북구에 하니까 너무 좋고 경비 면에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은 그동안 나주에 있는 전남 면허 시험장까지 1시간가량을 이동하거나 강의료를 포함해 보통 60만 원가량이 되는 사설학원에 등록해 면허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젊은이들이 갖다는 가장 이제 수능 끝나고 많이 하는 게 일단 면허 시험 접수해서 면허부터 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업비 328억 원을 투입해 광주 북구 삼각동에 건설되는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은 오는 2025년까지 지어질 예정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이 운전면허 시험장은 광주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남의 북부권, 예를 들어 장성, 담양, 영광, 한편까지도 연간 한 50만 명이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을 이용할 것으로.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새롭게 지어지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AI 자율주행센터 등도 함께 구축해 광주 자동차 산업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광주시가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 일선 시군의 경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만 8천여 명 인구를 담당하며 직원 1,200명이 근무하는 신안군청. 내년도 예산 6,700억여 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600억 원 남짓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6.9%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비가 줄어들면 각종 사업은 물론 직원 월급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 당장 직원 출장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를 깎고 행사 보조금도 축소해 60억 원을 줄인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아시아 인권평화미술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도 미뤘지만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는 등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어쨌든 정부 세수가 안 그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불용 처리를 해버리는 건데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이제 어쨌든 그 결과로 내년에 또 지원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 6.2%인 완도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현안 사업을 지방 교부세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 역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모아둔 안정화기금은 올해 다 소진하고 연구개발비와 각종 사업, 행정경비 등을 50%씩 삭감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연례 반복적 예산,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이처럼 국비 삭감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 곳은 전남 지자체는 12곳에 달합니다. 여수시와 나주시 등 시 단위의 축소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보다 더욱 큽니다. 많게는 9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늘면서 예산 편성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일부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제 가용 재원은 감소해 지자체들은 신규 사업을 자제하고 기존 사업도 축소하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 분야에서도 좀 세수 여건이 안 좋을 걸 감안해서 충분히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좀 대비를 좀. 정부의 역대급 긴축 재정에 지방정부 곳간까지 비상이 걸리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지원 중단을 발표한 빅그린 산단 공동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가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활할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는 모레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9천만 원 수준의 예산 지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역대급 세수 부족과 낮은 시설 이용률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사회적 임금 약속 파기 논란 등이 일자 시의회가 지원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빈대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어서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찜질방에 방역요원들이 장비를 들고 들어갑니다. 지난 24일 저녁 찜질방 안마의자 부근에서 빈대로 추정되는 벌레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발견하고 이거 빈대 아니냐고 했을 때도 빈대 맞다고 해가지고 1층 가서 환불을 하라고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해당 찜질방은 주말 동안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직접 확인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저희도 이제 바로 100% 신뢰를 못하는 거죠. 뒤늦게 방역당국이 현장 확인에 나섰고 찜질방에서 빈대가 추가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면실 장판 아래에서 빈대 10여 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방역 전문 업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면실 장판 틈새에서 빈대로 보이는 약충과 탈피각을 수거해서 질병청에 검사 의뢰 분석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스팀 살균 등 방역 조치를 마쳤으며 다른 찜질방에도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진도를 시작으로 신안과 나주에 이어 목포까지 지금까지 전남 4개 시군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가정집이었는데 이번에 목포에서 빈대가 발견된 곳은 다중이용 시설인 찜질방이어서 빈대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법정 소송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광주 동부경찰서 신축 이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축 동부경찰서 예정부지 소유주가 재작년 광주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상고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이후 멈춰있던 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찰은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7년 동부경찰서 신축 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28년 첨단 3지구의 준공 예정인 광주 중부경찰서도 내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차질없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이 검경 브로커 사건에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간부 직원 2명이 수사 청탁 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것을 두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은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피의자 도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준비하던 중 도주가 재발했다며 허점이 없게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김사복 씨 유족이 5.18 민주화운동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김사복 추모사업회는 김사복 씨의 장남인 김승필 씨가 오늘 광주시청을 찾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